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이 발표됐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경기가 부진하고 일본의 소재 규제, 그리고 이 메모리 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 요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가격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종목 중 하나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가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넓은 분야에서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실적 잠정치, 요거는 실적 잠정치예요. 잠정치가 있고, 나중에 또 확정치가 또 발표되겠죠.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되겠죠. 그래서 일단 2분기 매출액은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5천억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가 중요해요. 사실 이 전분기 대비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분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년 동기가 정확한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은 4.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56.29% 감소했다. 그러니까 팔려서 돈은 나오는 것 같은데 매출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익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익이 안 남는다. 팔아도 이익이 과거만큼 안 남는다.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러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올라갔다. 2.17%, 6.48% 웃도는 정도. 그러니까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요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정도다. 부정적이지 않은 정도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회성 비용으로 해서 이제 받은 돈이 있어서 정확하게 다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으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순수한 실적이라고 다 반영됐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상 컨센서스 정도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면은 여기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잖아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가 조금 이제 우려감을 계속 낳고 있는 거죠. 경기 부진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조 원대로 이제 1조 가까운 급락을 보였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건 미리 말씀드렸죠. 2분기까지는 아예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작년부터 올해 1월이랑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죠. 2분기까지는 기대감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했죠. 2분기까지는. 3분기가 됐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게 멈춰주면 제일 좋은 거고, 턴까지 안 해도 돼요. 하락이 멈추기만 해줘도 돼요. 3분기에는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3분기에도 아니면은 가격 하락폭이 완만해지면서 이제 멈출 정도 되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겠냐. 요 정도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의 감산 의지가 강력하다. SK하이닉스도 일부 감산했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굳이 야 니네 감산 안 해? 하면서 치킨 게임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편해진 거죠. 알아서 긴 거지. 2위 3위 업체들이 알아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다.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불안감은 요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경기 부진.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흐름상으로는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초안 정도는 이제 타결을 짓고,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사진 한 장 찍고, 어느 정도는 중국이 지킬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넘어가겠지 했는데 중국이 이거 판을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준율 인하하고 버티기 모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모든 업황에 다 안 좋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예외인 게, 미국이 화웨이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화웨이를 때렸는데 이 화웨이를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삼성뿐이다. 일단 당장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스마트폰 점유율 화웨이가 1위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꼬꾸라졌죠. 오히려 삼성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가죠. 5G 통신 장비 쪽으로 화웨이가 1위인데, 이건 기본 1위인데 삼성이 1위가 됐죠. 보안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에서도 얘기 나왔죠. 얘네는 무슨 20년 전 기술을 갖다 쓰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보안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보안에 신경 썼다라고는, 보안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제는, 아니 우리가 보안이나 정보 유출 안 되게끔 하겠다고, 뭐 각서라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각서 쓰는 게 뭐가 중요해? 각서 한번 써놓고 한 방에 크게 유출해 버리면은, 뭐 지들이 알아서 해버리면은. 얘네는, 화웨이 같은 기업은 중국 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은 어느 국가든지 상관없어요. 지네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중국에 넘겨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지들이 따로 해킹을 하지 않더라도 뭐 백도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제 정보를 다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그건 그냥 넘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정보는 대부분 이제 화웨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중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 유출 엄청 많이 됐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 통신 칩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5G 시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5G 시장이 열리는데, 시대가 열리는데, 5G 스마트폰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LG를 보면은, 여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LG, 여기서 꺼내서 미안하긴 한데,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외국 기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LG의 경우 시장 선점을 놓쳤잖아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고, 삼성이 빠르게 태세 변환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가겠다라면서 이렇게 올라탔는데, LG는 기술력이 삼성보다 뭐 그렇게 뒤처지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니다 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방침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거기서 이제 애플과 삼성이 아예 그냥 시장을 선점해 버렸죠. 5G 스마트폰 화웨이 안 팔리겠죠. 중국에서야 잘 팔리겠지만, 오히려 애국심 자극해서 팔릴 수 있지만, 그 외에 미국에서는 이제 안 팔릴 거고, 소수나 팔릴지 모르겠네. 안 팔릴 거고, 지들도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호주나 이런 데서도, 호주에서도 뭐 화웨이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구글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전액 보상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각서까지 써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호주나 뭐 이런 그 유럽 등등등에서도 이제 화웨이 판매량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줄어들겠죠. 보안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보안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5G 이쪽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애플과 삼성, 뭐 LG 뭐 이런 등등등등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놓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애플이 5G 칩 공급이 원활하지 않네. 인텔에 의존했었는데 인텔이 안 되겠는데 하고 뒤로 한 발 물렀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퀄컴에다가 대규모 배상금 물어주면서, 야 우리 내놔, 배상해줄게, 내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애플이 끝까지 안 꺾으려고 했는데 5G 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삼성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삼성도 자기들 거 되게 바쁘거든 지금. 그러니까 칩을 공급할 때가 이제 퀄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애플이 5G 칩을
이제 공급받아서 올해 5G 폰이 나오면 기적이라고 했죠. 그럼 기적적인 거고 내년이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애플에서 5G 스마트폰이 나올 때까지 삼성, LG가 열심히 팔아먹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LG가 지금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았다. 삼성은 뭐 대놓고 최고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는 부진하지만 삼성은 또 다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락 요건데 삼성은 제가 볼 때 버티기 모드 정도는 되지 않느냐 싶어요. 버티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버티기가 아니죠. 버티기 모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거는 이거죠. 일본의 소재 규제.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 첨단 소재 수출 규제한다 해가지고 요거는 그 직전에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뭐 포토레지스트하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하고 이제 에칭가스하고 3대 소재를 이제 납품하지 않겠다. 납품이 아니죠. 수출하지 않겠다. 뭐 이 부분에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때도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8월부터 제외하겠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요게 아주 가장 정확한 게 요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규제라고 하면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WTO 뭐 제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뭐 제소해야겠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일본에다 직접 항의하는 거는 싸우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제소하겠다 요 정도인데 뭐 얘기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 2-3년 한 3년 정도는 걸리는데 3년이면 이미 뭐 볼장 다 보고 결론 났을 텐데 뭐 그쵸 3년 이게 3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안에 뭔가 일이 사단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3년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돈은 돈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타격을 이미 입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이 화이트 국가리스트 이게 제재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이게 WTO에 제소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말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라는 거는 본인들이 약간 뭐 패스트 트랙처럼 그 중간에 심사하는 거를 다 제끼고 간소화해가지고 수출을 해주는 전 세계 27개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근데 특혜를 그냥 없애는 정도다라고 얘는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규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그렇게 맞다라기보다는 규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특혜를 그냥 없앤 거지 우린 규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거를 이제 제3자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규제는 규제죠. 근데 제3자가 보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WTO 제소보다는 뭐 요 각 국가별로 어떻게 해결이 돼 이게 강제징용 문제하고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WTO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 이거를 지금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이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당연히 승소했죠. 그러니까 얘네가 겸사겸사해서 보복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각국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이다.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타격이 있다. 이게 특히 LG보다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소 처리를 통해서 열 안정성이랑 강도로 강한 PI 필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플렉서블 OLED 핵심 소재인데 LG 디스플레이가 타격을 그렇게 입진 않아요.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이 소재를 쓰지 않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갤럭시 폴드 이쪽에서 이제 일본의 스미모토에서 100%를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이 뭐 EUV 공정 들어가고 이제 뭐 수주 엄청 따놨잖아요, 지금. 양산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기껏 대만 TSMC 뭐 열심히 따라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뭐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직격으로 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딱 직격탄으로 노린 게 삼성전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 이거 제가 볼 땐 중국이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오자마자 우리보다 좀 대응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중국 신문들이 야 트럼프한테 배웠냐? 뭐 이런 얘기하죠. 야 일본 트럼프랑 요즘에 많이 만나더니 트럼프한테 배웠냐? 이런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화웨이랑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물량 기존만큼 똑바로 대라 이러고 있죠.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 둘 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사실 기분은 굉장히 참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 미국에 붙는 게 미국이 지금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적당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이종 격투기 선수가 있고 뭐 효도루 이 사람이 유명하죠. 효도루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평범한 격투기 선수가 효도루랑 붙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평범보다는 좀 중국이 좀 세긴 하지. 조금 상급이라고 할게요. 상급 격투기 선수가 효도르랑 붙은 거예요. 근데 효도르가 이때는 참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성기니까 지진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상급이어도 최상급 막 효도르에 막 필적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 누른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유현진 선수 이렇게 던졌는데 잘 던졌죠. 오늘도 6이닝 뭐 무실점 했다고 하는데 전반기에 방어율 1위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던졌는데 뭐 다른 사이영상 후보급 되는 뭐 선수들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는 정도의 선수랑 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분이 생긴 거야. 미국에 붙을 명분이 생긴 거지. 야, 얘네가 소재 공급 안에서 물량이 없어. 미안.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중국이 우리를 대놓고 뭐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대놓고 뭐라고 하겠죠. 우리한테 우선으로 내놔라고 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쓸 것도 없어. 미안해. 이러고 그냥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중국은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게 미중무역 전쟁 더욱 더 심화되고 뭐 계속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게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지금 이거를 뭐 더 지어라. 중국은 우리 쪽에 와서 더 지어라 이러는데 지금 누가 가서 짓고 싶겠어요 이거를. 있는 기업들도 탈중국하는 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장 짓기 힘들어 지금 쟤네가 소재를 공급 안 해서. 그러니까 너네 경제발전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돼야겠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네 미안 이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두 가지가 생겼죠.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안 해도 되고 공장을 더 안 지어도 돼. 그거 아니어도 공장 안 지을 건데. 물론 중국을 노리고 공장 짓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덜 짓겠죠. 덜. 탈중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메모리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IT 기업들 타격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야, 미국은 우리 뭐 최우선 우방이니까 그래, 70%는 대줄 수 있을 것 같아. 공급 물량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가격 올리고 하면은 미국도 지금 가뜩이나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짜증 나겠죠. 근데 우리한테 대놓고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거고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미국에 마이크론 있잖아요. 마이크론으로 안 된다고요. 마이크론으로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이제 뭐 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지. 그리고 미국 아니어도 딴 데로 보낼 거 아니에요. 유럽은 뭐 안 써. 동남아는 안 써. 일본은 안 써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서 이르는 거죠. 사실 일본이 말이야. 형도 알지? 이러면서 일본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르는 거지. 소재를 안 줘. 생산이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장기화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일본 같은 경우도 소재 기업에 타격이 들어가죠. 일본이 이게 타격이 입으면은 그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으면 일본은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줘. 중국도 이런 거 잘하죠. 근데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정책 때문에 타격을 입은 거니까. 근데 일본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돈을 과거엔 참 잘 나갔죠. 근데 그 일본이 침체기 겪은 다음에 잃어버린 10년 나온 다음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맞아요. 돈을 축적한 것도 많고 그건 맞는데 그건 사실이고 팩트인데 과거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장기화되면은 일본 소재 기업에도 타격되고 이게 그러면은 이제 공장 라인을 어떻게 돌려서 뭐 생산량을 조절하느냐 마느냐 뭐 고민에 빠지겠죠. 얘네도 눈치 보기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얘네도 피곤해요. 거기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에서 이거 가격을 상승해서 완제품 이런 거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패널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OLED를 얘네 안 된다고 기술력이. 그러니까 LG에서 받아다가 써요. 좀 이상하게 나왔네. LG에서 받아다가 쓴다고. LG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LG가 야씨 니네 소재도 안 보내주면서 우리가 이거 물량 어떻게 대줘?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야 그러면은 기존에 이 가격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올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뭐 어쩐다 해도 얘네도 피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표적으로만 얘기한 거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미국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뭐 우방이니까 얼만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다 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뭐 일본이 첨단 소재 다 들고 있는데 다 보유하는데 반도체 만들면 되지. 이거는 진짜 이거 아예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이 반도체를 안 만드는 국가가 아니죠. 일본도 반도체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딱 1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9년이잖아요.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올 때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뭔 일이 있느냐? 전 세계 반도체 디램 메모리 쪽 있죠? 반도체. 이 메모리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시장에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얘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자꾸 단가 갖고 장난질 치고 하니까 대만의 뭐 대표적인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때는 엘피다가 있었고 엘피다가 3위였어요. 3위였고 뭐 얘네가 뭐 일본은 항상 뭐 장인 정신 이런 거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품질 좋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엘피다도 그때는 상대가 아예 안 됐어요. 하이닉스한테도 상대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하이닉스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 주인도 없고 산업은행이 들고 있었고 M&A를 해서 이제 어디가 인수해 가느냐 이런 주인 찾기 할 때였어요. 하이닉스도. 지금이야 SK 하이닉스지만 저 때는 주인을 찾고 있을 때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주인아 나 돈 벌기 시작하니까 뭐 배당도 줄 거야 50원 뭐 이렇게 하고 50원 배당이면 참 어이가 없는 금액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업황 좋아져서 나 돈 벌어라고 이제 명분을 만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3위가 LP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조사해도 알 거예요. 지금 반도체 업계 3위 어디예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에요. 미국에. 치킨 게임에서 LP다가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나냐는 진작 뭐 대만 기업은 진작 다 나가 떨어졌고 LP다가 버틸려고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30나노 공정 뭐 40나노 공정 30나노 공정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20나노 공정 뭐 양산 언제 뭐 할 수 있느냐 막 이럴 때였는데 30나노 공정 나오고 이럴 때였는데 LP다가 자기는 뭐 20나노 공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양산 뭐 들어간다. 말은 참 잘해요. 반도체 쪽은 이런 소리를 참 잘하는 거지. 지금 푸젠지나 같은 경우도 이딴 소리 많이 하죠. 근데 뭐 이제 자기네는 뭐 128단 들어간다 이딴 소리 하죠.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산하는 것도 개념이 다르고 기술 개발하는 거 다르고 기존에 있는 특허나 이런 부분을 피해가는 것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그걸 다 피해가면서 하긴 쉽지 않다는 거고 미국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뭐 등등 뭐 장비도 안 대준다는데 그래서 중국이 어렵다는 거고. 자, 여기서 LP다가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 이때 무너져가지고 마이크론으로 인수됐습니다. LP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 만든다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D램을 새로 생산한다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면은 미국이 저거 갖고 있으면은 미국은 마이크론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미국은 마이크론에서 많이 받아 쓰죠.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물량이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얘네가 지금 그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된다. 물량 공급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 저게 됐으면은 일본에 있는 공장들에서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하겠지. 얘네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일본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당시 기술력과 그 당시 뭐 그 30나노 공정 뭐 이런 기술력과 현재 뭐 지금 7나노 EUV 뭐 5나노 EUV 얘기 나오죠. 뭐 3나노 공정을 들어가니 이러잖아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일본이 반도체를 뭐 새로 만들어서 이제 메모리 시장을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자, 반도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고가 많은데 이 재고가 소진이 되려면은 CPU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서버용 CPU가 새로 나오면서 이게 막 재고 소진되면서 막 팔려야 돼. 하반기에 인텔에서 뭐 인텔에서 전에 그 대만에서 열린 뭐 컴텍스 행사나 뭐 이런 데서 뭐 그 신규 CPU 기술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하반기 정도에는 양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 캐스케이드인가? 그거 새 서버용 CPU가 나온다는데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왜냐면 컴퓨터 쪽은 아예 박사분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날짜나 이런 거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반기에 양산 이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양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산하는 게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크게 생각 안 했던 거였는데 2분기에 AMD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죠. 리사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AMD에서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CPU를 내놨는데 인텔에서 지금 가격을 스물스물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이씨 가성비가 너무 좋네 AMD께 라이젠이. 그래서 그 만년 2위인데 격차가 너무 컸어요. 인텔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고 이럴 정도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잖아요 AMD 같은 경우는. 근데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고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CPU 가격이 내려간다고 치면은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CPU 가격이 내려가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치수 위쪽 거를 살 수 있는
요런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메모리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VGA를 사든지 그래픽 카드를 사든지 뭐 이런 다른 부품 쪽에 여유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컴퓨터 맞추는데 뭐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컴퓨터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CPU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쪽에 여유가 생긴다. 그럼 메모리 쪽에도 나쁠 게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AMD가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마운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랑 이제 그 악수하면서 손잡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AP 쪽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CPU도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또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예상한 대로 반도체 쪽은 빠르게 재고 소진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정도 생각했는데 3분기에 재고가 다 소진되고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 못해도 내년 초에는 올라간다고 했어요. 4분기에는 어차피 또 블랙 프라이드나 이 소비 시즌이 있으니까 소진이 될 거라고 봐요. 뭐 이건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업계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인데 4분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뭐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정도에는 메모리 쪽은 뭐 4분기 정도면 메모리 쪽은 턴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빨라지는 소재를 공급을 제대로 안 하면은 미리 가격 협상에 유리해져서 미리 올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저 소재에 대한 이 규제를 얼만큼 길게 장기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장기화하는 게 물론 뻔뻔한 놈들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현재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주가를 봐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썩 뭐 아름다운 실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상됐던 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려서 21선 터치 정도만 하고 오늘 꼬리 달고 쑥 올라왔죠.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렇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예상치 살짝 웃돌았는데 뭐 일회성 비용 들어온 거라고 하면 예상치 정도 맞춘 건데 그러면 그냥 예상치 정도 나온 거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 제가 요거 이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다. 47,000에서 47,500 이 구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이번에 바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기 금요일날 딱 붙여놨었는데 돌파하려면 여기 갭으로 가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줘요. 아니면은 맞고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근데 먼저 밀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넘어가면은 조금 불안한 거는 금요일날 이제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한번 강하게 치고 가지 않으면 이거를 다시 이탈해서 여기를 위에를 이제 속임수 구간을 만들 수 있다. 트랙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실적 발표쯤에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많이 밀려야 요 구간 44,000원, 43,500 다시 요 구간인데 이 구간은 이제는 다시 안 두들기는 게 사실은 좋다. 뭐 밀려도 61선 구간에서 여기서 처리하는 게 낫다. 21선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좋고 45,000원 부근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좋고 밀려야 61선. 요게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다. 여기까지 내려온 건 좀 안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잘해준 것 같아요. 주가는. 이게 47,000원 여기만 돌파하면은요.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도 지금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21선이 이렇게 싹 마주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돌파하면은 53,500원. 그 다음 목표치는 53,500원 전후. 53,500원, 54,000원 사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뚫어내면 그 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 개념인데 그거는 일단은 여기 47,500원부터 넘어간 다음에 얘기를 하죠. 여기는 하반기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본데 이만큼 좋은 주식을 당장 급등주는 아니다. 근데 이만큼 큰 돈을 비중을 담아서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꾸준하게 수익 볼 가능성이 항상 주식은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이 높고 비중을 크게 담는 이런 종목은 흔치 않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이게 이렇게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따져보면은 안정성까지. 왜냐면은 4분기 안 돼도 내년 초에는 어차피 반도체는 업황이 턴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4분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빨라지면 3분기가 될 텐데 전 4분기라고 생각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없을 수는 없잖아. 지금 서버용 CPU가 공급 부족이라서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 센터랑 서버랑 막 다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기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대기 수요가 있는데 CPU 때문에 이 수요자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실적 가지고는 그렇게 이번 2분기 실적은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년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오고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는 거는 저 일본의 소재 규제가 장기화되느냐. 이거 3개월만 넘어가도 우리한테 타격이 나와요. 장기화되느냐 아니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느냐인데 저는 아주 장기화가 되지는 않고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허가 안 났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고조시키면서 뭐 얘기 나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요런 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 정권까지만 해도 발로 이렇게 툭 차면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 있었는데 지난 정권은 뭐 두둔하시는 분은 거의 흔치 않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욕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정권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는 그거는 욕도 아니에요. 지난 정권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넙죽 엎드렸었는데 이번 정권은 말을 잘 안 듣죠. 일본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권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속이 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수를 한번 뒀는데 이거는 강수에 해당돼요. 일본에서도 강수를 뒀는데 그동안 이런 짓거리를 안 했잖아요. 이 정도 짓거리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뭔가 규제하고 무기를 만들고 했는데 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뭐 제외하겠다 이 정도 강수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제살 깎아먹은 거기도 한데 그걸 알면서도 강수를 한번 뒀다. 심지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의 뭐 선구자 뭐저저 개소리 하더니 역시 개소리였죠. 그게 지켰으면은 올바른 소리인데 결국은 개소리가 됐죠. 그래서 뭐 아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가 신뢰가 쭉 밀리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근데도 이런 강수를 두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정권이 이번에 잘한 건 그거예요. 꼬리 내리지 않고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꼬리를 내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소재 사업에도 뭐 연간 1조씩 해서 뭐 6조 정도는 투자해 봅시다. 이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꼬리 내리면은 얘네가 또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야 돼요. 우리도 버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미국, 중국, 뭐 진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야 유럽이든 뭐 동네 다 전 세계가 이거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걸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이 가는 거죠.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길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에서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하진 않겠지만 일단 8월은 돼봐야겠죠. 8월은 돼봐야겠죠. 그래야지 뭐 조금 나올 텐데 뭐 8월 안에 어떻게 잘 정리돼가지고 뭐 해결이 되면 좋겠고 이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7,500 요 강력한 구간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뚫어낼 가능성을 만들지 않게 여기만 뚫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엄청나게 지금 힘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밑에서. 그러면은 올라가는 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고 위쪽에서 여기까지 뚫어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빠르면 올해인데 올해보다는 내년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면은 신고가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라고 보는데 이거는 한참 뒤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못 들어오는데 무슨 신고가야. 여기를 뚫고 47,500원 뚫고 그 다음에 53,500원에서 54,000원 사이 이 구간을 두 번이나 넘어가줘야 큰 산을 두 개나 넘어가 줘야지 그 다음에 뭐 신고가를 노린이 많이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고가는 이제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거는 팩트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말씀드릴 때 요런 부분을 서두에 딱 말씀드리고 이제 좋은 방향이 될 경우에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이 경기 위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기억나는 거 삼성전자 신고가 이거만 기억하시고 이거만 기억하시고 조금 밀리면 신고가가 안 되면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 시장이나 경기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삼성전자 하나지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실타래 풀듯이 풀어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 섞어가면서 막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공부할 때 어렵거든요. 전문용어 다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쉽게 누구나 볼 수 쉬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요 구간에 있지 않나요? 구독 알람 여기 터치하는 거.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 달기가 있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지가 밀려봐야 뭐 얼마나 밀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많아요. 모멘텀은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는 주가라는 건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지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것들, 미중 무역 전쟁, 요게 경기 위축을 가장 푸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일본의 소재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만 이제 완화가 된다, 이런 우려감만 좀 완화된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지는 일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죠.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비중도 많이 실어도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많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